속에는 암탉이 문 건너편에는 거위가 나가 배나무 밑에 녀석아 어리약간에는 송아지.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어렸을 때 동요 좋아하셨나요? 저 어렸을 때 뭐 아빠하고 나 솔라 솔라 솔미래도 이런 거 배웠었죠. 네, 저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제가 이 노래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방송국 합창단 시험 볼 때 이 노래 부르고선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는 노래군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노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도 좋아한 게 있었는데 네. 닭장 속에는 암탉이 이 노래 옛날에 좋아했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동물 울음소리를 얼마나 잘 내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정말 리얼하게, 찐으로 들려주실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수남 선생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얘기하는데 네. 아주 재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재밌게 지내죠. 아, 네, 저 원래 그냥 조금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편이에요. 비교적. 좀 낙천주의자고 거기다가 이제 음악을 조금 제가 취미로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하니까 쉬는 시간에는 이제 기타 붙잡고 놀고 뭐 곡도 쓰고 뭐 노래도 부르고 사실은 노래는 해도 끝이 없어요. 그쵸. 예, 뭐 졸업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노래가요, 무려 1964년. 올해로 딱 60주년인 건가요? 64년에 네. 첫 앨범을 그쵸? 녹음을 했어요. 동물농장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61년 됐네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정말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네. 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그쵸. 다소 이제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이 조금 그럼. 있겠죠. 네. 오늘 그래서 이 네.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네. 선생님 어렸을 적 꿈도 원래 가수였나요? 아니었어요. 가수 꿈은 아니었고 노래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도에는 제가 이제 20대잖아요. 네. 굉장히 감성이 좋을 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그 팝송, 컨트리송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우리 그 라디오 방송에 KBS하고 CBS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음악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AFKN이라는 네. 주한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 네, 그렇죠. 있었는데 네, 네. 그 방송 채널이 나에게 아주 그냥 황금 같은 시간이었죠. 네.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야, 미치겠어요. 완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음악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많은 노래와 그 색다른 그 선율의 그런 그 매력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때 들었던 음악 중에서요, 제일 좋아하셨던 장르가 컨트리 뮤직, 포크 뮤직? AFKN을 쭉 들으면서 장르를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이게 뭔지, 뭐 재즈가 뭔지, 컨트리송이 뭔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 명동에 가면은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책들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명동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뒤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달락 골목이라고 그래요. 예, 들어봤어요. 예. 네. 거기에서 보면은 모든 장르의 음악들의 그거를 분류하는 그 음악 잡지가 있어요. 컨트리송이면은 컨트리 앤 웨스턴, 리듬 앤 블루스, 또 이제 팝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잡지들이 다 분류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다 어떤 전문가분들이 해설을 해주시고 예. 막 기자들이 다 기사를 써주고 그럼 그걸 보고 배웠는데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전혀 없이 미국 우리가 잡지를 바로 예. 보시고 봐서 그거를 뭐 이제 사전을 찾아가서 예.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익혔죠. 완전히 팝의 1세대신 네. 거네요. 나는 가사를 수집해서 그거를 다 노트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직접 타이핑을 내가 해요. 타이핑이 그때 하신 그때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타이프라이터를 하나 사줬어요. 아, 근데 그게 한글이 안 나오는 타이프예요. 영어만 나오는? 네, 영어만 나오는. 그러면 영어를 워낙 그전부터 잘하셨던 거네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영어는 배웠죠. 아. 네, 노래를 해독하기 위해서. 당시에 선생님께서 좋아했던 가수들은 어떤 가수들이 있나요? 컨트리 싱어로서는 쟈니 캐시가 독보적이에요.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s out for the tie that binds.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기 I 때문에 walk the line. 그분은 항상 이게 검정 옷을 입어요. 물론 카우보이 모자를 네. 쓰고 검정 옷을 입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던 청년이셨는데 가수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다 가수마다 다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해. 어. 아, 이게 노래하려면 기타는 필수겠구나. 그래서 기타 학원을 갔어요. 기타 학원을 갔더니 타양살이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런데 뱃삼의 무초를 막 리듬을 치는데 아 바로 저거다. 나 그 타양살이 그런 거 말고 저 코드를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딱 하고 책을 하나 주더래요. 코드를 치려면 코드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학원을 안 나가고 내가 거기서 독학하고 집에서. 일종의 기타 왜냐하면 교본. 네. 독학 헐레한 게 아니라 네. 엄마가 거기 다니는 거 알면 난리가 치죠. 팝송 지식은 그 미군 잡지로 독학하시고 네, 음악적으로는 또 기타 잡고 독학하시고 그 이제 완전히 독학. 선생님 지금도 뱃사배 무초 기억 나세요? 어우, 그때 나죠. 저 기타도 있는데 예, 한번 예. 선생님 기타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그때 왜 외국 음악으로 가장 유해했던 게 뱃삼의 무초예요. 그러니까 기타 학원에 가니까 뱃삼의 무초. 아이고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저는 그냥 기타 잘 못 쳐요. 근데 내 노래 반주는 내가 할 줄 알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1962년 한양대학교 1학년 때 네. 당시 서울 운동장에서 MBC 문화방송 주최 서울 시민 콩쿨 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자니 브라더스가 대상,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2등이라고 이등인가 막 등수는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네. 장기 브라더스가 1등하고 하여튼 저도 상을 탔어요. 네. 그때 부른 노래가 이래. Everybody's going out and having fun. I'm just for staying home and having none. I can't get over how he set me free. Oh, lose me. 이렇게 하는 건데. 요들을 하셨네요. 요들에서 아니 갑자기 여기가 저기 된 것 같아요. 공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아리랑 브라더스를 만난 건가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끝났는데 네. 어떤 애들 3명이 나와서 같이 노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노래를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사중창 남성 콰르텟 남성 사중창을 하는데 이제 멤버 하나가 부족하다. 이거 같이 오면 네. 좋겠다. 이제 그 멤버 중에 거기에 하청일이가 끼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리랑 브라더스 팀을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시민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시고 스카우트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예. 포크 음악을 하고 이렇게 칸트리스 음악을 하니까 음악 스타일이 그냥 포크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브라더스 4라고 네. 그린필드를 부르는 예. 미국의 유명한 포크 사중창 브라더스 4가 아주 유행할 때거든요.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 그 팀하고 컬러가 비슷하게 가자. 우리는 그래서 아리랑 브라더스는 우리의 롤 모델은 브라더스 4다. 그래서 그 레파토리를 많이 했죠. 선생님께서 아리랑 브라더스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음악적으로는 제가 리더가 안 되는데 제가 멜로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크 음악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중창단 컬러가 이제 포크 음악 쪽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은요, 전쟁 이후 재건과 함께 외국 문화가 점차 유입되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조금씩 국제 교류를 늘려나갔었는데요. 대한뉴스에서 외국 소식을 조금씩 전해주기도 했거든요.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전례 없는 성지 방문을 위해서 역사적인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교황이며 또한 근 2000년 만에 교황의 성지를 성지 방문하는 방문이 교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됐군요. 교황은 요즘 같았으면 저런 거 뉴스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르단, 이스라엘 여기 이제 순방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예,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군요. 네덜란드. 비틀즈의 네덜란드 방문. 네. 비틀스가 61년도에 나왔거든요. 61년도에 나왔는데 64년도에는 완전 전성기였죠. 전성기 저 때가. 굉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깍깍하고 소리가 나는. Safer to take to the water as they tour the canals through lines of cheering fans. These, incidentally, are not the real Beatles. There's a substitute 요즘에는 방탄소년단이 저렇게 됐는데. closer to their idols, and the police pull a lot of queer fish to save 아니, them. 저 위험한. 참 대단해요. 누군가 스타를 좋아한다라는 저 마음이. 저 비틀스 이후에 저렇게 인기를 구사한 팀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BTS입니다. 유일하게 네. BTS. 저 기록을 깼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국의 BBC가 제2의 비틀스라고, 2000년대 반 비틀스라고. 참 우리나라 대단해요. It takes all kinds, the man said, to make up a Beatles. 이집트의 테베 사원과 거대한 카낙 사원을 연결하는 이 거리는 최근에 발견된 가장 큰 유적의 하나입니다. 대한뉴스 생각나네요. 영화관에 가면은 항상 나와요. 항상 뉴스가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로 근데 저 옛날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미스테리.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걸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우리나라 뉴스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커가지고 시시콜콜이 하나하나 다 소개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옛 신들과 아주 발굴하는 모습이다 이 봅니다. 기념물이 그러니까 뭔가 다 신비롭고 동경의 시각으로 이런 영상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민족의 핏줄을 끊어놓았던 치욕의 장벽이 잠시 문을 열자 동베를린. 네, 동베를린. 동베를린 가방. 제후의 눈물겨운 행동을 저거 보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받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남북결이 언제 나오나 막 그런 생각했겠죠. 저 때가 196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베를린 장벽을 일시로 개방했을 때래요.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 그러니까 주민 왕래가 시작이 된 거네요.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상봉도 잘 못하는데 이제 저기는 저렇게 교류를 하니까 부모의 얼굴을 아주 부러웠겠죠. 서부벨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잠시나마 자유세계의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게 됐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케니아국의 독립축하위원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부근 필립 제가 케니아 독립을 했네요. 1964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케니아 독립에도 저렇게 관심을 가졌었네요, 우리가. 대부분 고지에 속하는 영토로서 다 영국 식민지였을 텐데. 네. 아프리카인과 인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 필립공이 참석을 코끼리 했대요. 사자등 근데 수렵기로 유명한 아프리카는 이제 저 때도 못 살았지만은 지금 아프리카 지금도 똑같아요. 좀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이제 그때는 아프리카 우리 뭐 비슷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발전했고 수상이 네. 필리핀에게서 지금은 독립을 안타깝게도 거듭하자 아프리카는 명령을 그대로 내리고 멈춰 있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된 게 정말 놀랐습니다. 말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네.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신생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 시는 해마다 있는 축제로 온 시가 즐거움의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네, 40일 저기 동안 남부에. 축제를 연다고 해요. 굉장히 화려한 네. 축제네요. 와. 뉴올리언스에서 생겨난 재즈 음악이 나중에 네. 빅밴드 스타일이 돼서 그쵸. 예.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고 예. 그랬었죠. 그 딕시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딕시, 그 네. 재즈 음악이 이제 미국 남부 루지애나 주의 이제 뉴올리언스 이쪽에서 많이 네. 아주 그냥 사랑받았죠. 이 축제로 해서 한층 국제적인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교황의 성지순례, 뭐 비틀즈의 인기, 미국의 축제 이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별세계 일처럼 느껴졌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영상 보면 점점 막 서양에 대한 동경도 커지면서 저런 데가 비틀즈 나오니까 우리도 비틀즈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야 돼 막 그런 심리도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서양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마음도 좀 생겼죠.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했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존경하게 되고 네. 나도 이렇게 음악을 좀 배워서 좀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의욕이 좀 생기기도 하고. 당시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서구 문명, 미국 문화 이런 걸 동경하면서 젊은이들이 그 여러 가지 서구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포크 음악이 또 우리 청년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포크 음악의 선구자 중에 또 선생님 계시고 계신 건데. 그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수들이 다 기타를 들고 있는 거야. 아, 저 기타. 그렇게 해서 기타를 들고 시작한 게 그 통기타 붐이 일어났죠. 이게 70년대인데 60년대에 받아들여가지고 10년 동안에 그렇게 붐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크 음악뿐만이 아니라 진짜 당시 서구 대중음악 장르가 대중에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재즈, 뭐 로큰롤, 보사노바 이런 서구 음악에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196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나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64년 인기곡들 나왔는데 그 외에 또 뭐 64년에 인기 가수들 기억나시는 가수들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나는 건 하여튼 신중현 씨가 제일 근데 그룹 사운드를 네.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작곡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가요계를 한번 그냥 개혁을 이뤘죠. 예. 그러니까 신중현 씨가 우리나라의 락, 소울, 그룹 사운드 네. 이런 걸 개척했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신중현 씨처럼 계속해서 회자되는 분들은 그 당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리랑 브라더스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포크 음악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정식으로 포크를 앨범으로 소개한 가수는 아리랑 브라더스가 최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앨범을 낸다는 게 거의 포크 음악 가지고는 앨범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64년에 아리랑 브로더스를 녹음을 해줬는지 나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이청실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유니버설 레코드사 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유니버설 레코드사의 녹음 기사였어요. 그분이 우리 음악을 녹음 기사로 재직해 있을 때 우리 음악을 녹음을 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돈을 대고. 근데 정말 이 음반이 이렇게 전설처럼 말로만 내려오다가 2003년에야 그 서울의 홍제동 한 고물상에서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 네, 그 최규성 씨. 네, 최규성 선생님이 그거를 이걸 자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4년도에 녹음. 네, 64년도 건데요. 근데 여기에 동물농장에 들어가 있는 있어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64년 판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데요. 저는 이게 나중에 그거를 복각을 한 거. 그래서 네, 다시 그냥 그대로 복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 500장 한정 뭐 이렇게만 풀린 이게 거예요. 수집가들을 위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국내 최초 포크 사중창의 통기타 앨범이면서 아리랑 브라더스의 유일한 또 앨범이기도 하잖아요.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해인 미스 양재와 와 오늘은 같이 내일에서 와 애기같이 절르며 마구 잡아 끌길래 못 이기는 채 따라갈게요.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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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상냥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즐거웠던 시간 가고 헤어져야 할 시간 오면 떠나고 안타까워 섭섭하여 눈물 짓네. 눈치 없이 자꾸 지고 못 먹으면 낮잠 자고 어느 세상 한가한들 이보다 편할 소냐. 으르르 이런 것은 말로 하면 내 팔자로 분나. 야야야 수르르 야야야 수르르. 우리 전설의 앨범을 지금 들어봤네요. 지금 들으니까 뭐 굉장히 닭살 돋죠. 그런데 그리고 완전히 서구 스타일인데요. 전혀 우리나라 전통가요 같지 않고. 닭살 돋는데 그 당시의 수준으로 말하면은 네. 굉장히 좀 네.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저걸로 했는지 저 외국 곡인데 다 한국말로 그거를 번안을 선생님이 해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겁도 없이 한 거죠. 와, 그렇게 당시에 이제 아리랑 브라더스가 아직은 한국인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좀 낯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음악을 선보인 건데 그 앨범을 그렇죠. 그 앨범을 딱 냈을 때 대중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별로 안 좋았죠.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이청 사장님이 그 녹음해 줄 때는 새로운 세대의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그게 히트치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 나가면서 동물농장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물농장이 알려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동물농장 타이틀로 넣어가지고 다시 저 앨범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대중이 몰라줬을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만큼은 60년이 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60년 더 거뜬하게 사랑을 받을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곡입니다. 동물농장 들어보시죠.
암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어위가 나가 배나무 밑에 염소가 어리약간에는 송아지 암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 배나무 밑에 염소들 어리약간에는 송아지. 동물 울음소리를 선생님하고 하창희 선생님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건가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내가 한 번 하고 네. 하창희 씨가 한 번. 아, 근데 그게 네. 뭐 성대모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냥 그게 그런 대로 재미있었어요. 이- 엉터리로 하는 게. 동물 성대모사가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건 아니라면서요? 원래는 그냥 네. 성대모사를 하지 않고 네. 우리는 노래만 하고 네. 암탉이 오면 암탉 녹음을 따가지고 진짜 동물 소리. 그거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청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비슷하지 않아도 직접 해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큰일 하셨네요, 이청 사장님이.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원곡이 있는데. 원곡이 아이도 아도라고 네. 할리 벨라폰테가 부른 네. 그 곡을 비슷하게 카피를 한 거죠. 네. 근데 원곡은 이게 사랑 노래잖아요. 동물농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 노래를 선택해서 동물농장으로. 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갖고 온 사람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리 벨라폰타의 아도 어도 헐은 네. 정말 애절한 사랑 노래잖아요. 네. 근데 소유석 씨는 또 가사의 분위기를 살려서 그 비슷하게 했어요. 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동물농장하고 같은 다른지. 곡이에요. 네. When shadows fall and stars appear, this pain I feel I cannot bear. If I could relive that fateful day, I would not turn me love away. I reveal how I do adore her, hang my heart on my sleeve just for her, all my love throughout her life. Assure her if this moment I could amour her. 그림자 치고 별 반짝이면 더욱 그리운 나의 마음.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그대 없이 난 못 살겠네.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에게 보여주고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밝혀주리. 근데 이렇게 애절한 노래가 네. 동물농장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곡이 됐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쓴 분이 전석한 선생님으로 또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아니 건가요? 근데 이게 그때는 전석환 씨가 그 노래 부르기 예, 그렇죠. 싱얼롱. 네. 싱얼롱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할 맞아요.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악보를 이제 항상 이렇게 조그만 악보를 한 10곡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싱얼롱 할 때는 악보를 나눠줘요. 거기다가 이제 악보를 동물농장은 악보도 없었어요. 악보도 없었는데 그 노래를 악보를 넣으면서 그냥 그 전석환 씨가 그 만든 악보니까 아. 전석환 씨라고 쓴 거예요. 나중에는 뺐죠. 아. 네, 원곡이 있으니까 그냥. 근데 가사는 선생님이 직접 쓰셨군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기록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희대의 명곡이 나왔는데, 근데 아리랑 브라더스의 활동 기간은 그렇게 짧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유일한 그 사중창단을 쓰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커힐. 거기서는 이제 그 사중창단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쓴대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봤어요. 합격이 됐는데 조건이 저 키 큰 애를 빼라고. 왜냐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네 명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뭐 키도 똑같이 이제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빼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거기서 그
그럼 날 빼고 해라. 그래서 상처받고 내가 미 8군에 간 거야. 8군에 들어갔어. 아니 이렇게 팀에서 멤버를 빼라 마라 당시 그 워커힐 호텔이 정말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일할 거기가 네. 이제 아주 최고의 일자리였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그럴 만도 있죠. 우리 KTV에요. 1964년 대한뉴스 영상에 예. 남아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우리나라 관광사업에 이바지해온 국제관광공사 워커힐은 4월 8일 개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제 수준에 달하는 저기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급 시설을 만든 거였죠. 네, 최고급 시설이죠. 네. 그때 이제 그 주로 일본 사람들이 네. 많이 관광 왔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좋은 무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종종 저기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나이트클럽에서 1964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방문을 허용했대요. 그 전까지는 일반 시민은 방문할 수 없다가 그 전까지는 일반 시민은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그렇죠, 곳이었다는 고급스럽고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저 쇼단이 관광객을 위한 쇼예요. 무랑루즈 쇼 같은 대규모 쇼를 했네요. 근데 저기에서 사중창단을 뽑았어요. 예. 그 시절에 저 정도로 화려한 무대를 했으면 당연히 페이도 좋았을 것 같고 네, 저기에 서고 싶어하는 가수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준 거지 우리한테는. 네. 근데 좋은데 네. 저 키 큰 애를 빼라. 아니 왜 사람 키가 지금 빼라 말아. 아니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빠져서 네. 굉장히 상처를 받고 시리에 빠졌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 더 잘 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키 때문에 잘리고 그러니까 좀 비관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8군에 들어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 이제 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할 때였어요. 그 오디션을 봤는데 아주 그냥 A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급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등급이 나오니까 대접을 해주죠. 네. 선생님 그 미팔군 내 우리가 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별세계처럼 완전히 달랐었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60년대 우리 가난할 때잖아요.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매 부대 안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처음 먹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이야 신들이 먹는? 무슨 뭐 그 천사들이 먹는. 화장실도 좋았다면서요, 거기는. 내가 이제 화장지를 보고 막 기절을 해가지고 하니까 화장실에 그냥 그 두루마리 화장실이 있는데. 야, 이 좋은 거를 어떻게 그걸 우리는 그때 신문지로 닦고 그럼요. 달력 이렇게 숨겨갖고. 네. 이 진짜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곳에서 저 사람들은 사는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별천지 같은 곳에서 A급 가수로 활동하셨으면 수입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월급 받는 거에 한 4배 정도 받았어요. 4배.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인보이스 그 돈 받아서 다 이제 우리 단원들 월급 주고 그럴 때는 한 10배 정도. 그 정도로 받았어. 미팔군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서양 대중음악으로서는 한국에서 원탑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미8군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가끔 여기 극장 무대에 올라가서 미8군 쇼라는 쇼를 해줬어요. 그거 이제 쇼를 하는데 중계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김경태 PD라고 웃으면 목이 네. 풀어주세요. 그 유명하신- 그분이 중계차를 가지고 녹화를 알았는데 나를 보고 되게 그냥 난 당신 노래 듣고 난 무진장 재미있어가지고 내가 꼭 우리 방송에 한번 내가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는데 몇 달 있다가 개국을 했죠. 근데 개국했는데 진짜 불러줬어. 네, 불러줘가지고 아주 그 코믹한 노래를 자기가 이제 코미디 프로를 하는데 그런 팀을 하나 내가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서 혼자보다도 둘이 오면 좋겠다. 그때 콤비가 아주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둘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청이를 데려왔더니 딱이다.
됐어. 선생님이 먼저 MBC PD한테 캐스팅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만들고. 그래서 서수남 하청일 팀은 김경태 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브라더에서 불렀던 노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그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거는 결국 예. 19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렇게 다시 그때 이제 아리랑 브로더스에서 그 빛을 못 봤던 노래들이 서수남 하청일로 해서 다 빛을. 당시 서수남과 하청일의 이름으로 불렀던 동물농장 함께 들어보시죠. 네. 닭장 속에는 암탉이 예예예예예 이렇게 울어 울기는 나 알랐어 네가 알랄 줄 알아? 어머 암탉인데 그럼 알도 못 나? 어머 암탉집을 길게도 생겼다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예, 거위 목소리가 뭐 그러니? 계란을 못 먹어서 그래. 배나무 밑엔 염소가 염소똥 공자반 일전에 한 개다 안 판다. 어양간에는 송아지 이리요 얘 어디 가니 너 이러다 말고 저 앞동산에 있는 암소 만나러 간다. 그 아리랑 브라더스 때보다 더 이야기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가요. 이제 관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라이브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그 즉흥적으로 그 노래 안에 무슨 만담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예, 뭐 그런 가사도 다 쓰신 건가요? 예, 그냥 그 즉흥적으로 무대에서 그냥 많이 좀 이렇게 변형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 노래가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 한 노래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것처럼 어느새 동요가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요처럼 불리게 된 계기가 있죠. 하여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어린이 프로. 저희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같이 그 동요도 부르고 어린이 프로에서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많이 이제 그 아필이 된 거예요. 네.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원래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물 얘기 나오고 거기 뭐 성대모사 나오고 노랫말 쉽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들 좋아하는 국민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하면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교육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거위는 꾀꾀, 뭐 염소는 매,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즐기면서 교육되면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서수남 하청의 콤비의 대사를 또 쉐그린이 살짝 바꿔서 다시 이제, 발표하게 됐죠. 예, 그 전원수하고 전원수 형이 나오고 친구예요. 전원인데. 근데 그 어느 날 동생이 그 듀엣을 만들어서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구 동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쉐그린이도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히트 쳤죠. 닭장 속에는 암탉이 예수나 알란남다 예수나 알바다다 못 받겠다 당시 두 분 활동명이 있었는데요. 똘똘이와 장다리. 그래서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수많은 별명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네. 네. 근데 선생님 정말 아리랑 브라더스 때는 키가 커서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큰 키가 결국 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이제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날 키 작은 하청일이하고 딱 붙어놓으니까 그게 또 밸런스가 또 코믹 밸런스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웃긴다. 또 한 놈은 키가 좀 삐쩍 말르고 그 하나는 또 동글동글하고 또 노래도 또 그냥 뭐 이게 보통 그냥 심각한 노래도 않고 재밌잖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973년 무렵에요. 두 분이 활동했던 모습이 자료로 남아있거든요. 야, 난 함께 보시죠. 버스를 타고 여행할까요? 아니야 풍선을 타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봤어요. 자랐거든요. 저도요. 네, 너무 좋아했었죠. 네. 돈 없어 여행 못하는 근데 색이 수십 년 지나서 저것도 이제 판추리송이에요. 제가 만든 노래. 아, 예. 그때 무슨 배짱으로 내가 그렇게 막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저 정도면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해야 그럼요. 되지 않나요? 네. 진짜 타고 날아가신 거네요? 시원한 경치가 눈에 보이고 뭉게고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네. 저희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네. 이 기분 누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하청희 씨가 참 인상도 좋고 네. 잘 놀았어요. 아니 뭐 두 분 다 워낙에 합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 키도 밸런스가 저기서 맞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크고 뭐 이런 게. 약간 뭐 한 분은 거꾸리 동그랗고, 예. 한 분은 손 길고 이런 모습들이.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사실 서수남 하청희 선생님 두 분이 이 노래를 발표하실 무렵에요. 아이들에게 사랑받은 노래가 참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서울을 떠나 기차를 타고 팔도유람도 있었고. 외우기 어려운. 자, 슬슬 한번 떠나가 볼까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나산자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삼척 수성로 울릉도 서산공 태백산 노로다 이쳐서 내려와 충청도 길로 넘어가요. 뭐 수다쟁이 저기 저 아가씨 조잘조적 이런 것도 있었고. 저기 저 아가씨 조잘 할 말도 무척 많으셔. 10시에 만난 친구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온종일 말씀을 하네. 어휴 그러니까 배도 고프겠지. 말씀을 많이 하니 소화도 잘 되겠지. 이것저것 먹는 걸 보니 쉴 사이가 없네. 동구밭 화수원길. 화수원길도 있었고. 명곡이죠.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까지 않고 하얗게 먼 옛날의 가수왕길. 대박입니다. 아, 지금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노래 진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히트곡도 있는데 동요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곡이죠? 네. 한 번 만나죠. 이요. 이것도 엄청나게 네, 맞아요. 있었죠. 네. 한 번 만나줘요 랄랄라 제발 부탁해요 랄랄라 잠깐만이라도 시간 좀 내줘요. 와, 정말 네. 아이들한테 인기 네. 많았던 곡인데요. 네. 결국 두 분은 1975년 TBC 동양방송 가요 대상을 수상합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네. 됐는데요. 당시 인기를 실감하셨었나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만 그게 이제 생각나거든요. 인기가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쉴 날이 없었어요. 하여튼 뭐 올해는 내가 많았던 거 보니까 인기는 좀 있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TV에서 제일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틀면 나왔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인기를 끄시면서 이제 70년대 포크라는 장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네. 젊은이들이 뭔가 서구적이고 세련된 걸 원했었는데 그게 포크랑 딱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청년 문화랑 딱 결합을 하면서 90년대 댄스 혁명이 터지기 전까지 거의 뭐 대학생 젊은이들이 맞아요. 가장 사랑하는 장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70년도부터 한 80년, 90년까지는 그 통기타 가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엄청 나왔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전성기에 물꼬를 최초에 이제 서수남 선생님께서 여신 거고. 통기타를 들고 나온 1세대죠. 그렇죠. 네. 90년대 초반까지도요. 저희들 음악 시작한다고 하면 무조건 동네 기타 학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기타 학원 처음 가가지고 맨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통기타가 우리나라 가요계에 그 기여한 공이 굉장히 커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통기타 포크 장르가 그만큼 완전히 대중화가 된 건데 처음에 1세대 가수로서 포크 1세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또 감회가 드시나요? 내가 이제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기타 붐이 이렇게 그렇게 일 줄도 몰랐었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이제 음악을 해서 이렇게 조금 사랑도 받았지만은 전혀 예기치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야단치는 대로 나는 조금만 하다가 이제 관두려고 이제 그랬지만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기타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타 들고 노래하는 걸 60년 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해도 너 좀 질리지도 않냐? 안 질리시죠? 질렸으면 못했겠죠. 예.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1964년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전 국민이 총력을 다하던 시기입니다. 1963년 약 2억 2천만 달러였던 미국 원조가 1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수출 산업단지 조성법을 공포하고 독일과 재정 원조 차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군대 파견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그 팍팍한 현실에서 통기타 하나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한 노래가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김경태 PD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주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노래들을 좀 해주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그 시절에는 좀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막 성대모사가 사랑받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백남봉 선생님, 남봉원 선생님. 맞아요. 노래계에서는 서스남과 합창, 동물농장. 그래서 아마 더 크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이렇게 동물농장 관련해가지고 또 아리랑 브라더스부터 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절연과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턱대고 좋아해서 시작한 음악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물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기타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박수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희도 노래로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동물농장처럼 명랑하고 발랄하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어위가 나가 배나무 밑에 녀석아 어휘 약간 내는